안녕하세요. 원대한TV 부동산 유치원. 자, 오늘은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아무리 잘 되는 지역이고 아무리 잘 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유아기, 다음에 청소년기, 다음에 뭐 장년기, 뭐 청년기, 장년기, 노년기, 이렇게 하나의 사람의 인생처럼 인생의 그래프를 찍게 됩니다. 그랬을 때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고 또 어떤 타이밍에 나오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패를 가릅니다. 얘가 설사 되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되는 지역이냐 안 되는 지역이냐 이거를 고르는 것보다 타이밍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. 아무리 안 되는 지역이고 안 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봄날은 있거든요. 그 봄날을 함께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는 눈이 물건을 보는 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. 그 부동산 투자는 시간과 신용이 더해서 만드는 마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 금액을 얼만큼 빠른 시간에 벌어내느냐,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타이밍을 볼 줄 안다는 눈은 투자의 시간들을 최대한 줄여낼 수 있다. 그래서 타이밍을 보는 눈이 어떻게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마곡동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마곡동의 나이는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장년기로 들어서는 시점이라고 봐요. 그러면 마곡동이 처음 개발될 때 물론 뭐 한참 핫했던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3, 4년 전이 제일 핫했죠. 그때가 이제 사람의 나이로 치자면 한 30대 정도 되는 게 마곡동이었을 텐데요. 그럼 마곡동의 탄생은 언제가 됐느냐? 처음에 공사가 시작되고 분양을 했을 때 그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곡동의 개발이 최초에 그 LH에서 만들어 갈 때 처음 처음 이제 말이 나온 게 1993년이에요. 그렇다고 치면 199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? 그때부터 태동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저렴했겠죠. 그래서 단지 돈만 보자면 93년 때부터 들어갔으면 지금 큰 돈 벌었겠네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, 그러면 93년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. 30년 됐네? 아닌가? 93년이면 27년이네. 맞네요. 예, 제가 93학번이니까 나이가 공개되나요? 올해 47입니다만 27년 된 건데,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마곡동이 많이 올랐습니다만, 제가 왜 타이밍을 이야기하냐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27년이라는 흐르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금액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. 어느 정도 쭉 잠수 타고 있다가 또는 뭐 그대로 머물고 있다가 보합세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쭉 올라가고 또 보합세 가다가 계기로 쭉 올라간단 말이죠. 그랬을 때 제일 눈부시게 성장하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내는 거,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. 그러니까 27년간 마곡동에만 쭉 발을 묶이는 것보다 마곡동이 제일 올라가던 눈부시게 성장하던 그 타이밍에만 들어갔다 나오고 나머지 시간대는 또 그 시간이 27년이 꽤 긴 시간이잖아요. 그 긴 시간 동안 그 다른 데도 충분히 그렇게 눈부시게 성장하는 타임들이 있다는 거죠. 그 타이밍에서 이렇게 급성장하는 것만 갈아타면서 올라가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부동산 재테크 그래프는 수직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자, 사람의 인생으로 따졌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시점이 그 부동산의 그 지역에도 존재하겠죠. 그러면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는 게 좋냐? 가장 핫한 시절,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사춘기를 지나서 가장 활발하던 그 시절에 들어가서 이제 막 눈부시게 꽃을 피우려는 그 타이밍에 나오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또한 타이밍을 보려면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적당한 타임에 내가 이 정도 먹었으면 됐어,
다음에 이 정도 금액이면 훌륭해. 들어갈 때도 좀 더 기다려야 돼. 기다렸다 들어가야 돼.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니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먹을 수 있는 금액, 내가 얼마 정도 목표 금액으로 내가 얼마를 불리겠어? 라는 목표 금액과 다음에 그렇다면 그 기간을 얼만큼의 기간 동안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목표를 잡으셨던 그 기간에 그러니까 금액에 필요한 기간, 그러니까 목표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고 들어가시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는 출구 전략을, 그러니까 언제 뭘 목표로 들어갔다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되죠. 너무 설명이 어렵나요? 자,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. 그러니까 항상 호재가, 첫 번째 호재는 뭐 교통이 될 거고요, 당연히. 두 번째는 배우 수요 또는 뭐 직장이 될 거고요. 세 번째는 편의시설, 그다음에 뭐 학교라든지, 그다음에 생활 편의시설들,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, 병원, 이런 것들을 목표로 들 수 있어요. 어차피 마곡을 예를 들었으니까. 자, 마곡동 같은 경우에는 보자면 뭐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다 논밭이었죠. 논밭이니까 당연히 뭐 생활 인프라도 잘 안 됐을 거고요. 서울에서 멀었을 거고, 교통이 잘 되지 않았을 거고, 이런 거예요. 그러면 아예 처음 허허벌판일 때 발표할 때 들어가느냐? 그렇진 않죠. 어느 정도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어지느냐? 아파트부터 만들어졌을 거예요. 항상 처음 만들어질 때 아파트부터 만들어집니다. 왜? 아파트가 제일 인기 있으니까. 허허벌판이어도 아무것도 생활 인프라가 안 돼 있어도 교통이 좀 멀어도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거야. 뭐 한 10년 뒤에 15년 뒤에 뭐가 생길 거야. 아파트라면 그걸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. 사람들이 모여진다는 거죠. 자, 도시가 다 완성되고 모든 것이 다 편해지고 나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. 건설사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물건을 만들어서 얘가 분양이 되고 돈이, 자금이 회전돼야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,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가 필요합니다. 그래야지만 그 도시를 제대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.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비운의 도시죠. 비운의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별내인데, 남양주 별내 신도시인데,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만, 출발할 당시에,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졌죠. 외환위기 터졌죠. 다음에 또 동탄의 미분양 사태 터졌죠. 이러면서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계속 미뤄졌어요. 지금 별내역 처음 딱 나오자마자 거기에 굉장히 넓은 부지로 펜스가 계속 쳐 있는데, 거기 메가불시티라고 해서 대단한 상업단지, 직장과 그다음에 상업단지가 이름만 들어도 알잖아요. 메가불시티, 엄청나게 크고 대단하게 좋은 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, 그게 계속 안 되는 이유가 악재들이 겹치면서 분양들이 잘 안 됐고, 시간이 미뤄졌고, 그만큼 충분한 인구가 쌓이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린 거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 메가불시티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. 자, 그것처럼 마곡동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계획은 다 돼 있었습니다만, 그 계획은 단지 그냥 정부의 예산 또는 뭐 건설사의 돈, 이것만 가지고서 집행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가 있어야지만 계획대로 시간이 간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뭐 범죄시 되거나 뭐 죄악시 되거나 비난받거나 이건 아니에요.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투자 자금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도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일이다. 물론 그게 너무 심각해져서 투기 열풍이 불고 부동산 금액을 너무 가파르게 상승시키거나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,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. 장점도 있다. 자, 그렇다고 치면 아파트가 먼저 만들어지는 이유? 바로 아파트가 제일 인기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아파트부터 만들어져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아파트가 차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또 뭐 교통이라든지 생활 인프라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죠. 자, 그럼 마곡동을 예로 다시 한번 들자면, 저라면 들어갈 때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 또는 어느 정도 공사가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왔던 시점에 들어갔을 거예요. 그럼 언제 팔고 나오느냐? 지하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을 때, 또 내가 투자했던 물건의 건물이 외형이 다 만들어졌을 때쯤에 나오는 거죠. 즉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호재가 이제 예정이 아니라 확정으로 뭔가 진행이 시작됐을 때 들어가는 타임이고, 다음에 건물이 이제 눈에 보이는, 이제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들어설 겁니다, 저게 들어설 겁니다 라는 걸 가지고 들어갔다면, 팔고 나올 때는 눈에 보이는 걸 놓고서 팔고 나와야 돼요.
자, 그래서 욕심을 여기서 비우셔야 된다는 게, 저는 이제 6대 4의 법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, 뭐냐면 1부터 10까지를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0이라는 돈을 다 먹을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6과 4로 나누는 건데,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6을 드시겠습니까? 4를 드시겠습니까? 6이세요? 4세요? 자, 저는 4를 먹습니다. 내가 먹은 돈이 4라면 내 뒤에 넘겨줄 사람에게 6이라는 걸 넘겨줘야 아직까지 더 크게 오르겠네? 아직 기회가 많이 있네? 하고 나의 바톤을 이어받게 되거든요. 그러면 저는 4라는 걸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는 거고, 그리고서 6을 남겨주고 넘기는 거예요. 그래야 얘가 매매가 잘 되고, 매매가 잘 돼야 매매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, 저희에게 중요한 건 시간이잖아요. 돈보다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여낼 수 있고, 그래야 황금성이 높아집니다. 출구 전략은 즉 황금성이거든요. 얼만큼 황금성이 잘 돌아갈 거냐, 이게 출구 전략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타임은 앞으로 올라갈 게 6 정도는 내가 먹은 돈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남아있는 타임에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거죠. 자, 다시 한번, 들어가는 타임은 어느 정도 이제 공사가 예정이 아니라 확정으로 공사가 시작됐거나 이제 막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 또는 하려고 하는 시점, 펜스를 치고 다음에 땅 파기 시작했고 이럴 때가 들어가는 시점이고요. 나오는 시점은 건물의 외관이 다 올라가고 다음에 또 지하철 개통이 이제 곧 두세 달 앞으로 다가와 있고 이런 타이밍이 나오는 타이밍이다. 물론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다음에 또 뭐가 더 생겨나가고 하면 그 도시가 더 오르겠죠. 하지만 이 그 도시가 다 완성되고 난다면 그때부터는 매매가 힘들어집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지역의 호재가 무엇이냐, 그 지역에 뭐가 만들어지느냐, 얘가 시세 차익이 나겠느냐, 다음에 또 다 된다고 하더라도 더 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, 안 된다고 하더라도 더 그래도 잘 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라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,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타이밍이다.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고 어느 타이밍에 나올 것이냐. 모든 지역 또는 모든 물건은 반드시 하나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봄날은 있다. 그 봄날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여름날을 남겨놓고 나오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하시면 절대 손해나지 않는 투자가 가능해집니다. 자,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건 부동산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타이밍을 잘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원대한TV의 원대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